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코스피도 한 오랫동안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던 매물대를 드디어 좀 넘기면서 시원한 흐름으로 가져오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전고점을 좀 넘겨주면서 여기 요 구간을 넘겨주면서 흐름이 이제 상당히 좋죠. 해외 증시도 다우존스가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랐다가 요 구간 안에서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2차 파동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길목으로 보여지고요. 나스닥, 뭐 S&P 500 다 이제 신고가 쓰러 가겠죠. 그래서 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저도 월 초부터 긍정적인 뷰를 계속해서 남겨드렸고 단순한 그냥 상승장이 아니라 뭔가 좀 큰 게 올 것 같다라는 멘트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상 미국 증시는 이미 큰 장으로 넘어갔고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조금은 느렸죠. 답답하긴 했지만 결국은 따라갈 거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어느 순간에는 뭐 미국 증시 대비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제가 작년 10월부터 방송에서 남겨드렸었고 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올 초 들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AI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게 뭐 단순히 뭐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아직은 버블이란 단어를 꺼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뭔가 좀 AI 반도체 쪽에 큰 장이 올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큰 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주도 섹터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뭐 최근에 겪었던 뭐 큰 장이라고 하면은 2020년대 코로나 장 정도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에 버금가는 뭔가 인류의 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안에 우리는 이제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고요. 야, 이거는 좀 큰 게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뭐 이제 2023년에 있었던 이제 전기차로의 뭐 전환도 큰 이제 재료였고 산업의 변화였지만 그러니까 휘발유에서 전기차 쪽으로 이제 넘어간 부분이 단순히 이제 자동차 산업에 국한된 부분이었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AI 산업혁명은 단순히 어떤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인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이 좀 들었고 우리 증시도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좀 멘트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스러워하고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 발표하고 더 상승을 하고 있고 저는 더 간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직은 버블이 뭐 아니다라고 보는 거는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우리가 항상 이제 버블의 끝을 논하려면 뭐 시장 참여자들의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한 98% 정도가 긍정론자로 변하는 순간 이때를 우리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단 한 명의 사람도 시장이 꺾일지 뭐 못 갈지 의심하지 않고 뭐 거의 100% 가까운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한 뷰를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때까지는 뭐 계속해서 우리는 상승 추세 안에서 주식을 좀 뭐 이렇게 많이 보유하는 포지션. 그러니까 뭐 조금 하루 이틀 하락한다라고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대응하는 뭐 포지션보다는 웬만하면 좀 이제 끌고 가는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시장에 악재가 나올 게 사실은 당분간은 없어요. 뭐 뭔가 블랙스완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악재가 뭐 나온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시장의 방향성을 꺾을 만한 악재가 정말 전혀 없다. 나스닥도 이제 여기 신고가를 이제 완벽하게 넘기게 되면은 미장이 신고가를 썼는데 어설프게 좀 오르다가 만다? 이런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신고가 넘겼다면 크게 한파동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제 미장은 정말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니까 차치하고
우리 국장도 저는 뭐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이 파동 안에서 이런 작은 조정들, 눌림들,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 뭐 이평선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신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평선 뭐 이렇게 깨는 부분들, 깨면 요 날도 그랬죠. 19일 화요일 날도 막 22선 깨니까 여기 깨고 뭐 이렇게 하락하면 어쩌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세라면 이런 어떤 특정 라인을 깨는 것은 어느 정도 그냥 리스크 관리하는 정도의 영역이지, 뭐 보유 종목을 다 매도하고 이런 영역은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섰다라는 판단이 들면 너무 이제 타이트한 대응보다는 적절히 이제 잘 버틸 수 있을 정도만 비중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주면 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짧은 하루 이틀의 캔들만 보면은 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잘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크게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2020년 초에 바닥을 잡고 대코로나 역사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2020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고점을 2021년 8월이라고 치면 약 1년하고 5개월 정도 간의 1년 5개월 정도 간의 상승 파동이 대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21년 이제 8월쯤부터 여기 이제 쌍바닥 잡았던 2022년 딱 정확하게 12월 말까지로 보면 여기서도 하락 파동이 대략 뭐 비슷하게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했던 기간과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 파동이 나왔던 기간이 얼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상승 파동이 나왔고 긴 하락 파동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긴 하락 파동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짧게 쌍바닥을 잡아줬죠. 보시면 그래서 저점을 한번 잡고 반등이 나오지만 이 길었던 하락 추세를 돌릴 때는 이렇게 추세를 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찍고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갑니다. 그러면서 2023년 초 들어가지고 한 20%가량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 과정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변동성 크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가기는 또 좀 힘들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도 이제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볼 수 있지만 좀 더 길게 파동을 본다면 상승, 하락, 그리고 여기서 이 기나 길었던 하락 파동을 돌려내는 이런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여기가 왼쪽 바닥, 여기가 이제 오른쪽 바닥. 그러면서 하는 작업이 뭐예요? 항상 보면 이평선이 모아지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모으기 위해서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평선을 정배열로 좀 모아놨죠.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고 뭔가 우리 시장에도 모멘텀이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뻐기면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뻐기다가 이제 이 모멘텀이 딱 발생하는 시점에 뚫어준다. 그리고 엊그제 방송인가요? 엊그제 방송에서 시장은 여기를 이제 시원하게 뚫고 한 번은 갈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오를 것 같다라는 멘트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제 좋은 엔비디아 이제 HBM 공급 과정 이제 테스트하고 있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오르면서 시원한 상승 파동이 지금 이제 저는 시작됐다라고 뭐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도 상승 하락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지만 한 뭐 3,000포인트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여기 전고점은 한번 이제 벗겨냈고요. 그 다음 전고점인 950포인트 요 정도까지는
무난히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엊그제 방송에서 코스피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가야 될 자리다 보니까 코스피 가려면 뭐가 가야 돼요? 이제 삼성전자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가려면 뭐가 가야 되냐? 2차 전지.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 올라야 된다. 얘가 내리고서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기가 힘들다. 지금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뭐 아무리 올라봐야 에코프로 BM이 하락하면 코스닥은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제를 놓고 보면 에코프로 BM이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방송을 언제 했나 기억은 뭐 정확히 안 나지만 아마 한 요쯤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댓글도 아주 그냥 뭐 댓글로 굉장히 기분 나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네네 그러고 말았는데 뭐 에코프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기업 내용, 이 시장이라는 게 기업 내용과 뭐 펀더멘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가의 등락이라는 게 시장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뭐 과정 안에서 이제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바닥은 이제 잡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이제 크게 더 하락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이평선도 이제 어느 정도 싹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2023년 같은 대단한 그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할 때나 견인이 필요할 때만 한 번씩 톡톡 올려주면서 결국은 반도체 쪽을 올리는 시장의 사이클은 지속되리라 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스피를 또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저는 뭐 이제 연초부터 정부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뭐 발표되면서 뭐 급등도 나왔다가 또 실망도 하면서 뭐 빠지기도 했다가 그랬는데요.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멘트를 드렸잖아요. 부정적으로 멘트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주식시장, 우리 이제 국내 우리 증시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문제들 있잖아요. 주주 환원 문제, 지배구조 문제 등등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저는 뭐 단순 뭐 총선용, 그러니까 총선용이어도 사실은 상관없죠. 지속 가능하게만 가져가 준다라고 하면. 근데 저는 꽤나 진심으로 느껴졌고요. 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쭉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제 이 상속세 문제도 뭔가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보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뭐 거버넌스 문제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좀 해결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도 뭐 아까 멘트 드린 것처럼 일본 증시처럼 글로벌 증시에 뭐 아웃퍼폼하는 그런 때가 또 언젠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엔비디아 지금 뭐 지구 대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파월보다도 입김이 센 게 현재로서는 젠슨왕인 것 같은데 지구 대장인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앞으로 엔비디아의 뭐 H200, B100이라는 뭐 차세대 라인업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뭐 GPU가 될 수 있는 차세대 뭐 H200, B200에 지금 뭐 SK 하이닉스는 HBM3E를 이제 뭐 양산해서 이제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뭐 마이크론 있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까지 테스트를 통과하고 납품을 하게 되면 이 세 개의 기업 중에 굴지의 이 또 두 개의 기업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뭐 TSMC는 이제 파운드리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AI 산업혁명의 글로벌 중심 축이 뭐 미국이랑 뭐 대만이랑 뭐 요 정도가 너무 이제 파일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뭐 그러니까 영역이 너무 없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지금 뭔가 소외되어 있는 거다라는 뭐 평도 되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뭐 엔비디아의 HBM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먹게 되면 우리 증시도 충분한 상승 모멘텀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제가 뭐 오늘 올랐다고 시장에 대해서 뭐 좋게 보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뭐 작년에 여기 뭐 10월 달에 막 시장 하락할 때도 저는 저점 깰 일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냥 긴 추세를 돌리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여기서 이렇게 긴 추세를 돌아 나가려고 하는 과정일 뿐이지 저점 깰 일은 없다. 뭐 근데 이때 당시 진짜 시장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았어요. 경기 침체 온리 많이 하면서. 근데 저점 딱 잡고 뭐 올 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또 확신이 들어서 시장 계속해서 뷰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하고는 있었지만 우리 증시가 사실 미국 증시 대비하면은 좀 답답한 측면이 있었던 거지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올랐습니다. 바닥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오르는 걸 보니까 포모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 또 앞으로는 우리 증시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은 시장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뭐 사실상 앞으로 방송할 게 사실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기승전 사실은 지금 시장 자체가 반도체라서 뭐 반도체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나머지는 약간 사실 이제 서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뭐 매일 어떻게 보면 저는 앞으로는 이제 매일 방송을 하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이틀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두세 번 하더라도 매일 반도체 이야기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좀 장이 좋아지면 테마도 좀 생기고 그랬으면 방송이 좀 더 재밌어질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 시장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